전국적으로 2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단계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심 집회 금지 등 일부 방역 조치는 유지됩니다.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 9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목동 아파트 매매 시장도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원구성 갈등을 끝내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에 돌입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의장직을 맡은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되면서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일부 지역의 출입 통제는 해제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개방됩니다. 뷔페, 노래방 등의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영업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클럽과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에 추가되고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서울시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주 이용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고 집단 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은 기존 조치인 집합 금지와 휴관 권고를 각각 유지합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유지되는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감기 걸리기 참 쉬운 시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한데요. 코로나19와 감기 증상이 비슷해서 병원을 가야 할지 선별 진료소를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목동 아파트가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6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석 달 뒤 9단지는 최종 탈락하면서 목동의 재건축 시장이 전체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9단지 안전진단 탈락 이후 목동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9단지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9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내건 겁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A에서 2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목동 9단지의 경우 1차에서 D등급, 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정밀검증에서 C등급을 받은 만큼 최종적으로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떨어뜨렸으면 왜 떨어뜨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만 하고 아닌 근거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다른 단지들은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단지 탈락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지별 상황이 다른 만큼 차분히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지난 8월부터 얼어붙은 거래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이 낮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5천을 나는 팔겠다는 데 지금은 12억이면 팔겠다 그러니까 약간 내려갔다고 그러셨으니 조금 좀 금매는 아니지 않나? 조금 깎아주겠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강남 등 서울의 일부 주요 아파트들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도 신청했습니다. 목동은 아직 공공 재건축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천은 지금까지는 저희는 뭐 문의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예. 2차 안전진단 결과를 앞두고 있는 곳은 목동 11단지와 5단지, 10단지 등 총 3곳. 9단지 안전진단 탈락 이후 주춤했던 목동의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삼선인 박용근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장은 원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박용근 의장을 만났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긴 했지만 저희가 본회의장도 이렇게 차단막이 설치돼 있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임기가 사실은 7월 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좀 이렇게 인터뷰도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후반기 은평구의 의정을 이끌어가게 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중책을 맡게 돼서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은평 구민들이 항상 삶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될 건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원구성이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구민들 앞에서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짜 원구성이 늦어진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각자의 생각이 좀 틀리고 또 의원님들이 또 은평구 의회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구성이 좀 많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은평구에서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우리 지역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빨리 편안해지길 바라고 있고요.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GTS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은평 3길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북 전철 그것도 빨리 착공을 해갖고 빨리 궤도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세전력서부터 저기 서울대학까지 정경철 그것도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거를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가면서 아마 2, 3년 안에 무슨 궤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은평구의 가장 큰 사업이지만은 추진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레라 이 전국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잘 이겨내가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또 어느 때보다 많더라고요. 좀 의장으로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안건 어떤 걸까요? 지금 안건이 이제 행정복지에서 25건이고요. 재무건설에서 4건이 들어왔습니다. 개개인으로 따지다 보면 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안건을 찾으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복지재단 안건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은평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19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개개인적으로 또 다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삶을 어떻게 지를 바꿔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 의원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원원 구성이 조금 늦어진 건 있지만은 후반기 끝날 때 평가해 주셨으면은 우리 의원 주민들이 그래도 후반기 때는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달리 받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 우리 국민들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은평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 은평구 의회를 잘 이끌어 가시길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사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올해 국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숙인 그리고 쪽방 주민입니다.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은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고요. 50명 이상 노숙인 시설 15곳 그리고 5개 쪽방 상담소 등에서 현장 접종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현장 접종이 끝나는 12월에는 백신 소진 시까지 시립동부병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은평구청 자치안전과 이정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9월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2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은평구 세월호 조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주민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구의 책무,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모 사업과 안전의식 증진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생명, 인권, 안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은평 구민으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던 고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추후 그에 대한 추모비 건립과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번 조례에서 특히 세월호 참사 이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희생자 수습을 위해 구조 활동을 펼쳤던 고 김관홍 잠수사는 은평 구민으로서 당시 세월호 의인으로 불리우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아직 의사자조차 지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난 6월 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 김관홍 잠수사의 숭고한 희생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넋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추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외에도 은평구에서는 다양한 안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리 구는 구민들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 안전활동단체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안전대책과 더불어 이번 세월호 조례 제정은 주민들의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안전한 은평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을 다진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여 분야별 적절한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 30일부터 은평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민대상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송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자치안전과 이정훈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고 스마트 기기 활용법 등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무료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까지 46곳에 키오스크 체험존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키오스크 체험존에서는 음식 주문, 기차표 발매 같은 키오스크 이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도 보급되는데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은 월 2만 원 이하 요금으로 1.5GB 데이터와 문자 음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인 마을 공동체 한마당을 오는 16일까지 엽니다. 행사는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과 마을 공동체 주민 모임 홍보, 마을 공동체 공간 소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목5동 장미 어린이공원과 목4동 애플당당 스튜디오 등 총 10곳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 마을공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중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 전용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전문 앱인 오픈라이더를 통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시는 오픈라이더 앱에서 새로 추가된 라이딩 환경 개선 탭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이용 시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개선할 점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